목이 있게 나오나요? 목이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습니다. 저 목이 있어요. 네, 시작할게요. 네, 목이 있어요? 네, 목이 있어요. 예, 예. 안녕하십니까. 상담심리 전문가 앤드쌤입니다. 오늘은 무엇이 궁금해서? 저희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.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을지 그래서 궁금해요. 나도 그 연애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때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닮았다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범위라서 사실은 뭐 어떻게 기준을 갖고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될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. 꼭 닮아야 되는 건 있는 것 같아. 관계에서. 그 킹덤의 그 유명한 작가님이신 김은희 작가님의 남편분으로 유명하신 그 장흥준 감독님이 자기가 그 아내를 사귀기 전에 연애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자신과 감정의 희노애락의 코드가 같아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졌다는 거예요. 되게 멋있더라고. 그게 뭐냐면은 같은 상황에서 내가 왜 화나고 왜 속상하고 이걸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지. 같은 코드니까 그때 굉장히 한편인 느낌? 되게 공감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. 그래서 나는 남편하고 살면서 같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. 하나도 없어요. 진짜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어요. 예, 어쩜 이렇게 우린 다를까에 대해서 늘 말하는데 예, 정말 아직까지 없어요. 뭐 예를 들면 난 닭다리를 먹으면 그 사람은 가슴살을 먹어야 되고 나는 꼭 뼈있는 닭을 먹는데 그 사람은 순살을 먹어야 되고 메뉴 하나 같은 게 없고 나는 참치김밥을 왜 먹냐? 그거 너무 사치다. 쓸데없이 같은 김밥을 돈을 더 주고 하는 것을 왜 하냐? 우리 남편은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 행복인데 굉장히 달라요. 그런데 우리가 잘 사는 이유는 감정의 코드가 같은 것 같아요. 우리도.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을 말할 때 나와 똑같은 감정의 답변이 와요.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무례한 말을 했어.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무시받으면 화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. 나 좀 이런 무시당해서 화나. 라고 했는데 그 애인이 그게 화날 일이야? 이러면 굉장히 서운하잖아요. 근데 그 사람도 그런 무례에는 화를 내는 것을 똑같이 갖고 있다고 쳐볼게요. 야, 무례하면 화나지. 왜 이렇게 무례하대 그 사람? 그러면 되는 건데 뭐 뉴스를 봤는데 와 저런 일이 있네 세상에. 와 어떻게 저렇게 저런 일이 있냐? 막 개탄스러워. 막 황분해 있어. 막. 근데, 야, 세상 관심 갖지 마. 왜. 짜증나. 듣기만 짜증나. 지금 얼굴이 막 지금 화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. 피디님. 예, 예. 근데, 희노애락의 코드라는 게 되게 넓은 문제야, 이것도. 굉장히 세세해야 돼. 그러니까 이것도 튜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돼. 이 예를 얘기해 줄게. 내가 결혼한 초기에 남편과 심하게 서운하게 싸웠던 일이에요. 내가 택시를 타면, 굉장히 말 걸고 시비 거는 택시기사들 막 이런 일을 되게 많이 겪었어요. 계속. 그때 좀 지금보다 좀 젊었으니까 여리여리 했겠죠. 상상을 해봐요.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택시 타기가 너무 무섭다.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 너만 그런 일을 겪냐. 왜 너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냐. 진짜 진짜 화가 엄청 나더라고.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. 그 다음 말이. 근데 이제 또 우리 남편이 또 나를 배려하는 튜닝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며칠 뒤에 얘기를 했어요. 자기 며칠을 고민해 봤더니 자기는 왜 한 번도 그런 일을 안 겪었을까 생각을 해봤대. 그래서 깨달은 결론이 여자 혼자 타는 택시는 그런 일이 있구나. 그걸 알았다는 거야. 그래서 모든 희노애락 코드가 같을 순 없지만 또 다름이 계속 발견되잖아요. 네, 네. 다를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한 거죠, 이 사람이. 그래서 굉장히 고마웠어. 만약에 애초부터 너무 달랐어. 아니 아저씨가 만약에 말을 걸든 말든 네가 안 들으면 되잖아. 이렇게 했으면 아예 이거는 다른 문제가 됐겠죠. 근데 누가 말을 걸면은 힘들고 속상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남편도 동의가 된 거지. 출발 자체는. 큰 맥락은 같은 거예요. 그런 세부적인 튜닝은 계속 하는 거죠. 예를 들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. 남자친구랑 취미가 달라서 힘든 것 같다. 취미가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. 나는 겨울에 스키를 타야 되는데 남친은 추위를 많이 타서 싫어한다. 그래서 스키 동호회에서 남친을 만날 걸 그랬어요.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. 아니 스키 동호회에서 만났어도 가서 또 스키장을 가면 스타일이 다를 거다.
난 이 코스로 놀고 싶고 이 코스로 놀고. 우리 끊임없이 다르다. 근데 큰 맥락이 같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차피 튜닝을 잘하는 능력을 갖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를 때 왜 다른지 더 들어가는 거? 그 배려와 이해하려 노력이 중요한 거다. 우리 남편이 큰 맥락은 같으니까 그래도 대화가 됐겠죠? 그렇지만 또 다름이 생겼는데 고민해서 또 얘기를 이어갔잖아요. 그리고 삶의 큰 가치관이 같은 것 같아요. 삶의 가치관이 같다는 건 다른 세세한 건 되게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처리를 하는 기준이 그냥 불편하지 않게 끝내는 방식을 웬만하면 택하는 방법을 써요. 그냥 어떤 관계가 힘들어지고 서로 불편해지는 일을 웬만하면 하지 말자라는 가치관이 좀 되게 우리는 비슷해요. 그래서 그게 같기 때문에 우리는 안 부딪히고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하고 살아서의 좋은 점은 되게 보완이 되는 게 있어요. 예를 들면 내가 못 보는 표지판을 남편은 굉장히 잘 봐요. 남편은 굉장히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래서 해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것을 굉장히 순서를 가지고 체계를 잘 잡아서 설명해 주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다 준비돼야만 할 수 있는 사람이야. 근데 그럼 뭐 평생 유튜브 못 하겠죠. 그분은 못 하실 거예요. 제가 유튜브 하는 것을 굉장히 신기해하고 서로가 다름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좀 삶의 큰 태도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또 되게 잘 맞는 것만 말하고 있나? 예를 들면 제가 잘 이렇게 정돈을 잘 못하고 살아요. 예. 그래서 저희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은 청소해주고 싶어요. 죄송합니다. 네, 정돈해주고 싶어서 청소하러 오면 안 되냐. 저희 남편과 결혼했을 때 저희 남편 굉장히 깔끔한 사람인데 이제 정돈이 안 된 집에 살잖아요. 새벽에 나가고 새벽에 들어오는 사람인데 새벽에 나가면서 현관에 신발만 정리하고 나간 거야. 엄청나게 미안하면서도 고맙더라고요. 이 사람은 되게 많은 것들을 손대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현관만을 조용히 나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정리하고 나간 거죠. 그 배려가 느껴지면서 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청소해야겠다. 저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싶다.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도 이건 서로 다르지만 상대가 더 소중하게 느껴질수록 우리는 좀 더 맞추려는 노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댓글에 보면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어떨까요?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. 근데 우리가 단순히 답을 할 수가 없는 건 관계가 깊어져서 상대가 소중해질수록 우리가 달라지고 상대를 위해 노력하고 싶어지는 그 엄청난 막강한 또 파워가 있거든요. 우리는 자기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고 싶잖아요. 아껴주고 싶잖아요. 안 힘들게 해주고 싶잖아요. 거기서 나오는 힘도 되게 크거든요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같다라고 느껴지는, 닮았다고 느껴지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범주다. 그러나 꼭 닮아야 되는 건 감정이 내가 왜 화나고 왜 슬프고 왜 속상한지의 코드는 같아야 우리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공감받는 느낌이 날 거다. 그래서 감정의 희노애락 코드는 정말 같아야 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삶에 대한 큰 가치관, 그건 꼭 같아야 되는 것 같아요. 그 두 가지, 감정의 희노애락과 삶의 가치관은 꼭 닮아야 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달라도 되는데 다를수록 어떻게 보면 서로 보완이 되고 좋은 팀원의 구성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삶은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거니까 결혼하면서 계속 문제 해결 과정, 연애하면서 계속 문제 해결 과정이잖아요. 그때 보완의 효과를 내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달라서 서로의 관점이 보완해 줄 수 있으니까. 그러나 그것이 상대를 폄하하거나 충고하는 투가 아니라 존중하는 투에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연애 고민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고치라고 한다. 되게 잘못됐다 내가. 근데 잘못된 건 없어요. 다를 뿐이에요. 근데 누가 누구한테 너 틀렸어. 이런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. 다른데 내가 어떻게 조율할까? 맞출까가 중요한 관점 같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저한테 청소하라고 안 하지만 계속 이렇게 장애물에 다치고 신을 양말이 없어. 양말이 없어가지고 일만 유튜버가 되다 보니 양말을 빨 시간이 없네요, 여러분. 네.
그만 변명하시고. 예,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한테 청소하라고 하지 않지만 현관에 신발을 정리하고 나가는 그 모습에서 제가 더 저 사람을 위해서 잘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, 그런 배려가 중요한 것 같아요. 다르지만 그게 서로를 또 상대에게 맞추게끔 노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에 좌절하지 마시고 어떠한 태도로 서로의 보완을 끌어낼 수 있는지를 유심히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결론은 가장 자기다운 게 뭔지, 나는 어떨 때 슬프고 어떨 때 기쁜 사람인지 그것이 명확해지시고, 결국에 또 뭐 핵심 감정을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. 어떤 사람은 진짜 억울하면 화나는 사람이 있고, 어떤 사람은 무시당해서 화나는 사람이 있고, 자기의 그 감정의 코드를 잘 아시고,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, 효율이 중요한 사람인지, 관계가 중요한 사람인지, 이런 기준이 더 자기한테 명확하시면 상대방과 더 즐거운 관계, 연애, 친밀함을 쌓지 않으실까 싶습니다. 네, 끝입니다.